자, 지금 현재 열려있는 파일들 중에 엑셀 기능정이라는 파일이 열려져 있을 겁니다. 자, 클릭. 시트 이름 오른쪽에 차트. 교재 196.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구성이 그렇게 교재에 있는 예제들이 실습하기에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만 시험에 나왔던 모든 걸 다 보여드리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화면에 아마 지금 보이시는 이 내용들이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좀 많습니다, 양이. 이걸 교재에 다 못 담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전체 요 내용 설명을 해드리고 실습 문제 풀이를 할 거고요. 그 다음, 아마 우리 교재에 없는 내용들은 나중에 기출문제 푸시면서 하나하나 하시고, 이게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기능이 어디 있는지를 빨리 못 찾는, 익숙지 않아서 빨리 못 찾는 게 문제입니다. 예? 뭐, 수식처럼 그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해야 될 양이 많다는 게 부담스럽고요. 그 외에 나머지는 뭐 내용 자체가 어렵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뭐 몇 가지 어려운 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어떤 내용에 있어서 자, 제일 먼저 차트를 만드시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데이터가 있어야 차트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선택을 하는데 이렇게 선택할게요. 모델명, 컨트롤 키, 생산가, 판매가 이렇게 선택할게요. 차트 안 만드시면 다음 내용 진행 안 됩니다. 자, 삽입의 차트 그리고 저 따라오세요. 세로 또는 가로막대형 차트 삽입에 데이터가 있어야 차트 만듭니다. 그리고 차트 종류 선택입니다. 요렇게.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 클릭. 자, 그리고 제 화면 잠깐만 보시고요. 이게 차트 다 만든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그리고 차트에 따르는 사항별 탭이 이렇게 나타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차트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뭘까요? 보기 좋게. 물론 뭐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실은 문서를 보기 좋게 만드는 건 그는 수단일 뿐이지 근본적인 목적은 아니죠. 내용을 전달하려고 문서를 만드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항 같은 값이면 다홍심하라고 이쁘게 만드는 게 더 낫다라는 이야기에 이쁘게 만드는 거고 내용적. 그러면 이 차트를 딱 보면 초등이 오더라도 이게 가장 높은 부분이고 이게 가장 낮은 부분이고 알 수 있죠. 시각적 효과 때문에 차트를 만드는 겁니다. 내용 전달에 있어서. 차트를 만드는 목적은. 근데 차트는 그럼 매번 만들어야 되냐고요? 제 개인적으로 매번 만들어야 된다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원래 표가 있으면 차트를 만드는 게. 근데 안 만들어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는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뭐냐면 데이터 높이가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러면 구분하기 힘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조절하는 게 훨씬 낫고요. 이거보다. 시각적으로. 그리고 이런 걸 안 만들어야 될 경우는 이제 이런 겁니다. 이런 거. 내가 사용한 데이터 요만큼, 요만큼. 그럼 이건 요만큼이라면 굳이 이걸 차트를 만들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계획세가 봤을 때. 왜? 이건 그냥 표를 보더라도 넣고 나면 누구나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필요 있는 경우가 있고 필요 없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차트는 시각적 효과 때문에 차트를 만든다는 거. 그 다음, 자, 아니, 잠깐만요. 제 화면 보세요. 끝 아닙니다. 자, 그냥 화면만 보세요. 제 화면만. 여러분 따라오실 필요 없습니다. 자, 막대형은 서로 박스 안에 비교라는 단어가 보일 겁니다. 그게 키워드입니다. 서로 비교할 때 쓰는 형태입니다. 차트 종류를 고르는 방법인데, 우리 시중에서 일상생활에서 많이 보는 차트잖아요. 그 다음 꺾은 선이 들어가는 거. 거기 보면 그 박스 안에 단어에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차트의 축이 세로축이 있고 가로축이 있는데 가로축이 보통 시간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변해갔느냐, 값들이. 추세를 알아보고자 할 때 꺾은 선을 쓰는 게 좋고요. 우리가 선을 많이 쓰는 차트가 또 뭐가 있죠? 우리 일상생활에서. 경제 뉴스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주식 차트. 주식 차트는 그 시점에 뭐 가격을 알아보고 싶어서 주식 차트를 원래 만드는 게 보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해갈 것인지 추이를 알아보자. 물론 여기도 저기 주식 차트가 있긴 합니다. 엑셀에도 있습니다. 우리가 뭐 그걸 다루진 않았어요. 그다음에 원형 차트는 거기 보면 비율이라고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혹시 원형 차트 어디서 많이 보셨죠? 선거 개표 방송할 때. 뭐 모양새가 조금 다르게 나오고 어떻게 나오더라도 선거 개표 방송할 때 쓰는 그 차트는 다 원형 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양이 조금 다르더라도 뭐 부채꼴로 나와 있는 건데 그 다 원형인데 붙이면. 근데 혹시 그 또 다른 특징 보셨어요? 선거 개표 방송의 그 원형 차트 보실 때 혹시 득표율이 나와 있어요? 득표 수가 나와 있어요? 둘 다 나와 있어요? 아니면 둘 다 나와 있다면 득표율이 큰 글자예요? 득표 수가 큰 글자예요? 득표율이 큰 숫자입니다. 왜?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투표자 수의 50% 이상만 받으면 뭡니까? 당선이잖아. 그러니까 50%가 기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율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럴 때 원형 차트를 쓴다는 거죠. 바꿔 쓰면 안 되냐? 써도 되겠죠. 근데 내용 전달하는데 효과는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맞는, 데이터에 맞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맞는 차트의 종류를 고르는 게 능력입니다. 원래. 그래서 혹시 나중에 이제 시험 합격하시고 여유가 되시면 이런 차트를 어떻게 만드는지 한번 더 보시고요. 그 위에 차트들. 자, 저희들은 일단 뭐 시험은 요 정도 막대형, 가로, 세로 막대형, 꺾은 선형, 원형 뭐 이런 정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자, 그다음 이게 사항별 탭이죠. 이렇게. 자, 그다음 차트라는 녀석은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차트를 구성한다. 제가 방금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이런 부분 설명드렸는데 이런 부분들을 뭘 한다고요? 교재 196페이지에 나와 있는 차트 요소, 차트 구성 요소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차트 구성 요소들이 모여서 진행을 하는 것, 하나의 차트가 구성이 되어지는 거고요. 자, 시험 준비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이 구성 요소의 이름을 외우시는 겁니다. 그게 시험 준비의 절반입니다. 이것만 외우시면 거의 절반은 다 해결되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차트 구성 요소를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현재 이 차트의 구성 요소가 뭐가 있냐고요? 자, 일단 그 전에 디자인 탭은 자, 크게 일단 나눠서 보세요. 일단은 오늘 처음이니까. 이렇게 디테일하게 다루는 건 처음이잖아요.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들이 여기 있을 거다. 있을 거다. 그 다음 서식은 각각의 방금 구성 요소를 이쁘게 꾸미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각각의 구성 요소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네요. 서식 탭에 차트 요소 목록도 앉혀놓으시면 이게 차트 구성 요소 이름들입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가로 항목축 클릭. 그럼 여기 선택. 그 다음에 세로 갑축 여기. 그 다음에 같은 색깔의 막대, 막대 계열, 생산가 계열, 뭐 판매가 계열, 같은 색깔의 막대 계열. 그다음 이런 막대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주고 있는 부분 여기 요거 범례라고 합니다. 범례. 그다음 메뉴에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도 보이네요. 차트 제목. 그다음에 계열 즉 막대를 표시해주고 있는 뒷 배경이 있거든요. 요만큼. 요걸 그림 영역 구성 요소 이름 외우시면 시험 준비 절반은 끝난 겁니다. 그 다음에 절반 끝나는데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구성 요소가 뭔지 모르면 안 되니까. 자, 그 다음 그림 영역 안에 보시면 회색 선들이 이렇게 방향이 오른쪽 방향, 가로 방향으로 선이 꺼져 있죠. 어느 축에 대해서 세로 축에 대해서 이렇게. 요거. 이걸 세로 갑축 주눈금 서열입니다. 그다음 이런 구성 요소를 모두 다 아우르고 있는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차트 영역이랍니다. 이런 구성 요소를 다 아우르고 있는. 그 다르게 표현하면 차트 개체. 차트 개체 자체가 차트 영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선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자, 그다음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좀 이쁘게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특정 구성을 선택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꾸미시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매크로 할 때 몇 가지 보여드렸죠. 그게 차트와 연관성이 있어서 몇 가지 보여드린 겁니다. 스타일이라든지 치우기 색이라든지 뭐 윤곽선이라든지 도형 효과에 가서. 그다음에 글자를 꾸미는 건 여기서 꾸민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없는 내용들도 꾸며야 될 사항들이 벌어질 거 아니에요. 아니면 한꺼번에 여러 개를 꾸미거나 아주 디테일하게 꾸며야 될 사항이라면 선택 영역, 서식, 구성 요소 선택, 선택 영역 서식 그러면 오른쪽에 작업창이 이렇게 열립니다. 그래서 엑셀은 혹시 엑셀의 색깔이 뭔지 아세요? 엑셀 프로그램의 색깔? 지금도 보고 계신데 혹시 파워포인트 쓰세요? 파워포인트의 프로그램 색깔은 뭔지 아세요? 색깔 다르잖아요. 이건 아마 주황색, 뭐 짙은 뭐 파란색 계열 쓰는 것 같고요. 요건 녹색 계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제목이고 녹색이면 녹색. 그래서 항상 선택 사항이 녹색입니다. 녹색. 선택 사항이 녹색이라고. 선택 사항이 녹색이라고. 됐습니까? 그래서 작업창, 서식 작업창이라고 합니다. 열어서 구체적인 작업을 한다. 자, 원리. 그 다음, 이제 필요하면 열어두셔도 되고 닫으셔도 되고 필요할 때 열어뒀다가 뭐 계속 열어두셔도 되고 필요 없으면 닫으셔도 되고 작업창은. 자, 그 다음 또 다른 선택, 자,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은 자, 차트를 클릭해서 선택 이렇게 일단 마우스 포인터 차트 영역 보이시죠?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름 선택이 되어지고 그다음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면 이름 나오시죠? 클릭하면 이렇게 숫자 위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세로 값축 클릭하시면 여기 같이 선택 이름이 바뀝니다. 그다음 가로 여기에 있는 요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가로축에 있는 요걸 레이블 항목 뭐 이렇게 합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그다음에 같은 색깔의 막대 임의의 색깔을 하나 클릭하면 계열 선택 임의의 색깔을 막 빨간색 선택할게요. 클릭하면 이렇게 계열 선택 그다음에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는 여기를 범례라고 했습니다. 범례 클릭 범례 그리고 계열을 보여주고 있는 뒷배경 그림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림 영역 클릭 그리고 회색 선 그림 영역 안에 있는 세로 갑축 주눈금선 이름 나오죠. 클릭 이렇게 선택해서 이제 꾸미는 건 자 예를 들어서 뭐 차트 제목이다 선택 꾸미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보시면 차트 제목 서식 보이세요? 이렇게 꾸미는 방법 그 다음 다시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특정 구성 요소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맨 밑에 있는 게 서식 작업창을 여는 메뉴고요. 여기가 그 다음 메뉴에 있는 게 지우는 겁니다. 딜리트 키 지우는 거 구조를 없애는 삭제 딜리트 키 클릭해 보시면 이렇게 지워진다. 그러니까 기본은 그러니까 이제 다 가르쳐 드렸습니다. 끝. 기본 틀은 다 가르쳐 드렸다고요. 왜? 여기서 안 되면 작업창 열어서 작업하세요. 그럼 다 끝난 거라고요. 여기 모든 내용은 여기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다음 여기 리버면이 있는 거고 빨리 찾기 위해서 이제 숙달을 시켜야 되겠죠. 자, 지금부터 이제 구성 요소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다음 그러면 여기 구성 요소가 이게 자, 일단 구성 요소가 이게 다냐는 겁니다. 다. 아니요, 더 있습니다. 차트를 구성하고 그 교재 보면 지금 보시는 것보다 더 많은 내용이 리스트가 보이잖아요. 그 교재에. 자, 그러면 디자인 탭에 가시면 자, 차트 형태에 영향을 줘야 되니까 구성 요소가 필요한 또 다른 구성 요소를 나타내고 싶다면 차트에다 영향을 줘야 될 사항이니까 디자인 탭에 있고요. 차트 형태를 작업하는 차트 레이아웃, 차트 요소 추가에 가면 축, 방금 세로축, 세로축, 가로축, 축 제목, 그다음에 차트 제목, 축에 대한 제목도 있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레이블에서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숫자 값 있죠.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숫자 값 있잖아요. 이거 일단 기본적으로 저 내용을 화면에 표시해 주는 기능입니다. 레이블. 그다음에 데이터표는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들 있잖아요. 그걸 일명요연한 표로 만들어준다는 개념입니다. 차트 안에다가 오차 막대는 빼버리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방금 세로 갑축 주눈금선 기억나시죠? 회색 선 방금 그게 세로축에 의해서 나타났잖아요. 그 방향은 가로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가로 주눈금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그다음 아까 범례 있었죠. 범례 그런 정도.
추세선은 나중에 할 때가 되면 할게요. 이제 추세선이나 구성요소도 있고요. 어쨌든 구성요소가 여기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추가하실 때는 여기서 합니다. 여기. 자,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차트 영역이라는 구성요소 선택. 번갈아 가면서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 여기서 선택하는 방법 번갈아 가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두 가지 다 아셔야 됩니다. 자, 데이터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 이런 자,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데이터 요만큼이죠. 요 범위가 화면에 보이죠. 어떤 건지. 실선으로 이렇게 파란 색깔이 들어간 실선으로 보이잖아요. 요거 이용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방법인데 데이터를 조정하는 방법인데 자, 특히 파란색 실선 위에 마우스 포인터 가져다 대시면 그 꼭지점 모서리에 사각점이 보일 겁니다. 그게 마우스 포인트를 맞춥니다. 맞춰서 오른쪽으로 드래그 할게요. 그러면 계열이 하나 더 늘어납니다. 계열 추가라고 이야기하고요. 필요 없다 줄입니다. 계열 삭제. 그 다음 항목이 총 5개죠. 항목을 좀 줄이고 싶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위로 올리면 항목 삭제, 밑으로 내리면 항목 추가. 그래서 요 내용은 요런 테두리 색깔이 있는 테두리를 이용해서 데이터의 범위를 조정하는 건 어디에 있는 것만 가장자리, 언저리에 있는 녀석들만 가능합니다. 가운데 있는 속간에 넣는다든지 그런 건 안 됩니다. 가운데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만 가능합니다. 요런 표식이 있을 때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가장자리에 있는 것들만 이렇게 걸러낼 수 있다. 내가 1, 3, 5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예? 여기를 이 실선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고요. 근데 다른 방법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일단 그러면 근본적으로 어디 가야 되냐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가야 돼. 디자인에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기능이 돼야 되니까 데이터. 자, 행렬제 한번 눌러볼게요. 클릭. 뭐 이것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클릭. 자, 이거 뭐 클릭하는 거죠. 동작은 별거 아니죠. 근데 혹시 내용은 뭔지 아세요? 행렬 전환 누르니까 뭐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게 이 기능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어요? 이거 차트의 주제가 바뀌는 거 사실 되게 중요한 기능입니다. 이게 보세요. 여기 바뀌었잖아요. 범례하고 항목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가로축에. 이거는 어떻게 본 거야? 생산가 기준 비교죠. 모델명 비교잖아요. 생산가 기준. 이건 모델명 기준 생산가 판매가 비교죠. 그러니까 주제가 완전히 바뀌는 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클릭이란 동작만 쓰니까 그런 것 같은데. 자, 일단 어쨌든 생산가 판매가가 범례의 계열 이름으로 나타나도록 설정하시고요. 그리고 데이터 선택합니다. 클릭. 여기 들어오니까 여기가 이제 실제 이제 차트에 만드는 차트를 작성할 때 사용했던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다루는 곳이 공간입니다. 자, 여기 행렬 전환 여기도 있네요. 그다음 내가 특정 계열을 추가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계열 추가. 자, 계열은 분명히 구성 요소이긴 한데 데이터에 의해서 나타나는 상대적 길이라고요. 상대적 길이, 절대적 길이가 아니라 절대적 길이는 없으니까 상대적 길이로 나타나다 보니까 데이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관리는 여기서 합니다. 일단 근본적으로 계열 관리는. 자, 추가. 그러면 계열의 이름을 뭐 직접 입력하셔도 뭐 이렇게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요. 계열 값은 차트를 만들 때 기본적인 생각은 구조가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구조가 같아. 자, 방금 생산가 계열이 이런 구조를 가지잖아요. 판매가 계열도 이런 구조를 가지잖아요. 그럼 우리 이익 수익을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구조가 어떻게? 똑같은 이런 구조를 가져야 됩니다. 저 숫자 값이 막대기 길이로 나올 거니까. 같은 구조를 가져야 된다. 확인. 하면 이렇게. 그 다음, 이 녀석들의 위치를 조정하고 싶다고요. 그러면 선택, 파란 색깔 나오죠? 목록에 있을 때. 그리고 위로 이동, 아래로 이동. 을 이용하셨어요, 이렇게. 결과 확인하시고요. 아래로 이동. 바뀝니다, 화면에. 자, 수정, 선택, 이익, 편집. 이게 이익이 아니고 저기 있는 걸 쓰고 싶은데요. 지우고 일단 우리는 이제 항상 지우고. 지우고 죄송합니다. 이꼴 쓰지 마시고요. 이 3셀 클릭.
그럼 자기가 알아서 식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확인. 그리고 자, 수익 계획 필요 없다고 판단, 자, 잠깐 없애기 전에, 갑자기 이 녀석을 수익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작업을 하다 보니까 오른쪽에 있던 가 012부터 다 045까지라는 항목 이름 네이블이 가로축에 있는 네이블이 사라졌네요. 아, 물론 화면상에는 보이는데 여기서 데이터가 사라져 버렸네요. 자, 편집. 그리고 내가 필요한 항목 이름은 요만큼이다. 라고 설정. 항상 구조가 같아야 된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수익 계획이 괜히 만들었네요. 없애버려야 되겠네요. 뭐, 거기 뭐 제거 보이시죠? 자, 앞에 잠깐만요. 그, 앞에 요거 있잖아요. 요거. 이거는 뭐냐면, 일단 데이터 안에 있는 내용들인데 화면상에 안 보여주는 겁니다. 자, 이건 참고용입니다. 뭐 이게 시험에 나오진 않을 것 같은데, 제 화면 잠깐 보세요. 자, 요거 체크 해제할게요. 해제하면 수익 계열이 없는 건 아니고요.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는. 데이터가. 근데 화면에 나가면 화면에 안 보이는 겁니다. 화면. 안 보이는 기능입니다. 자, 데이터 선택.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이걸 이제 조정을 해야 될 경우들이, 왜냐면 이제 뭐 그때 상황에 따라 틀린 거니까. 자, 저희들은 수익 계획 필요 없거든요. 선택, 제거. 일단. 자, 그 다음. 이렇게 부분 손질을 해서 데이터 수정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최후의 수단. 여기서 이제 하나하나씩 작업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드문 선택하고 싶다. 그러면 방법은 모델명, 이제 일단 제목 역할하는 모델명이 필요할 거고요. 그럼 드문 선택 컨트롤 키죠. 그러면 1, 3, 5. 이렇게 선택하셨다면 생산가도 마찬가지로. 생산가라는 계열 제목이 필요할 거고요. 1, 3, 5. 구조가 같아야 된다. 판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 방법, 이건 어쩔 수 없이 이제 최후의 수단입니다. 이렇게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면 하나하나씩 이렇게 그림을 보고 확인해서 나가면 이렇게 바뀌겠죠. 자, 마우스 포인터 올려두시고 차트 영역 확인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제가 두 가지 방법을 다 보여드릴 겁니다. 저기 데이터 선택 잘 따라오세요. 오늘 수업 중에 다 마치는지 모르겠지만 자, 마치려고 노력할 겁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여기 들어와서 부분 수정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래서 내가 내 뜻대로 잘 되지 않는다. 그러면 위에 있는 범위를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수작업 하셔야 된다. 뭐 그게 이제 기본 원리입니다. 물론 요령이라는 게 좀 있긴 합니다. 그는 문제들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샘플로 나중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확인. 자, 그러면 데이터 선택에 가셔서 자, 일단 지울게요. 위에 원본 지우고 이렇게 선택할게요. 다시 모델명 떨어져 있는 생산가 판매가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나갈게요. 원래 있던 형태, 원래 자료. 자, 그 다음 차트 종류 변경. 차트 전체에 영향을 주는 거죠. 여기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계열이 먼저 설명드렸죠. 계열 값이 이렇게 쌓여져 가는 건 누적형이라고 합니다. 밑에 있는 건 두 가지 종류가 선택을 했을 때 두 가지 종류가 이렇게 가지가 쳐져 있는데 마우스 포인터 올리시면 이렇게 확대되어서 이렇게 나타나고요. 두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아까 행렬 전환 누르셨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행렬 전환 누르면 이거 행 방향, 이게 열 방향 이런 식의 개념입니다. 딱. 그리고 그 다음에 3차원. 그리고 확인해서 나와보시면 3차원일 때는 이제 구성 요소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구성 요소가 좀 많습니다. 뒷면, 옆면, 밑면 뭐 이런 것들이 측면 이런 것들이 생겨나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 다음 마우스 포인터 차트 영역인가 확인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자, 꺾은 선형. 꺾은 선형에 보면 선이 있고 선만 있고 선과 점이 있는 게 있죠. 이 점을 뭐라 그러냐면 표식이라고 해요. 표식. 클릭.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클릭. 그리고 확인. 이런 꺾은 선형에다가 디자인의 차트 종류 변경. 선이 저기 면을 칠하는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왔습니다. 안 보이죠? 아, 영역형이에요. 영역형.
요 상태에서 면에 색을 칠해버리면 이걸 역력해요. 그리고 원형. 원형의 특징은 뭐냐면 방금 데이터가 생산가, 판매가 계열 두 개잖아요. 근데 이 녀석은 한 개밖에 안 표현을 안 해줍니다. 한 개 계열밖에 표현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3차원 원형. 그다음에 만일에 원형을 두 가지 계열을 다 표시하고 싶다면 뭘 가지고 작업을 하냐면 도너츠형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작업을 합니다. 도너츠. 두 개 이상의 한 개 이상의 계열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차지하는 비율. 자, 차트 영역 확인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양쪽 다 알아두시고 리본 메뉴 알아두시고 바로가기 메뉴도 알아두시고 양쪽 다 알아두세요. 자, 일단 확인 다 하셨으면 가로막대형. 가로막대형도 시험에 뭐 나오고요. 그다음 저희들 세로막대형, 묶은 세로막대형. 기본값 상태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확인. 자, 그다음 도형 스타일.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 도형 스타일 여기죠. 뭐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시고요. 그럼 전체에 영향을 주겠죠? 도형 스타일 전체에 영향을 준다. 저는 안 할 겁니다. 여러분들 적용시켜 보시고요. 그다음에 그림자. 여기 도형 효과의 그림자. 그림자 효과라고 표현합니다. 그림자 효과. 그다음에 네온. 도형 효과, 네온. 네온 효과라고 합니다. 네온 효과. 그다음에 테두리 스타일 둥근 모서리 너비. 자, 테두리 스타일은 물론 윤곽선 여기 가서 하시면 되는 방법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하겠다. 자, 도형 차트 영역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업하겠다.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을 여시고 차트 옵션. 방금 채우기 및 선. 테두리. 자, 일단 채우기. 우리가 지금 아까 연습하셨던 게 단색 채우기라고 그러고 색깔의 목록이 여기 나타납니다. 단색 채우기. 우리가 색깔 하나 선택한 거 있잖아요. 클릭하면 펼치기, 다시 클릭하면 삼각형의 방향이 틀립니다. 다시 클릭을 하면 적기, 펼치기, 적기, 그다음에 테두리 펼치시고 내용. 그럼 여기도 실선이죠. 우리가 선 색깔 선택했던 거. 실선, 선 색깔 여기서 선택합니다. 여기서. 이렇게. 그 밑에 보면 너비, 선 두께 보이시죠? 너비, 선 두께. 그 다음에 밑에 대시 종류, 선의 종류. 이렇게. 여기 있다는 걸 보이는 거 그냥 두 번 이야기 안 할 겁니다. 이제 클릭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둥근 모서리라고 있어요. 둥근 모서리. 요건 여기 안에 와야만 있는 작업창 안에 있는 값입니다. 둥근 모서리. 라운딩이 되어 있는 거 보이세요? 클릭, 클릭, 클릭. 이렇게 직각. 클릭하면 라운딩. 3차원에 대한 스타일. 3차원의 스타일은 나중에 되겠네요. 아, 조금 속도감이 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차트 영역에 관련된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이 이런 내용들이고, 자, 계열 볼게요. 자, 특정 계열 선택. 음, 파란색 계열 선택할까요? 생산가 계열 선택. 그리고 채우기색, 도형 채우기색. 뭐 여기서 세우는 거죠. 그 다음에 계열 겹치기 간격 넓이라고 하는, 자, 특정 계열 생산가 계열 선택하시고요. 선택 영역 서식, 계열 옵션, 계열 옵션. 초록 색깔입니다. 선택 항목. 계열 옵션, 계열 겹치기. 자, 지금 0이죠. 값조절 단위 조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거 표식을 이용해서 사각형 표식을 이용해서 사각막 짧은 막대를 맞추시고 클릭 들어가시면 뭐 0보다 큰 값을 주면 이렇게 겹친다는 개념 이해되세요? 네? 겹친다는 거. 그러면 마이너스 값 한번 줘볼까요? 이렇게. 그러면 겹친다는 의미 이해되세요? 오케이.
아마 시험에 나오면 특정 값을 줘야 될 겁니다. 그리고 뭐 0이라고 주고요. 기본 단위가 퍼센트이기 때문에 단위는 특별히 입력 안 하셔도 됩니다. 입력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작업이 끝나면 엔터. 값 설정하시면 무조건 엔터 치셔야 됩니다. 여기는. 박스 안에. 간격 너비는 어디냐면 요 묶음과 묶음 사이에 있는 흰색 공간 보이세요? 요겁니다. 물론 이게 막대의 길이가 상대적 길이이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 있는 값도 상대적 값입니다. 그러면 219만큼 돼 있다는 거니까 뭐 값은 뭐 좀 많이 주면 사이가 벌어지겠죠. 뭐 이렇게. 상대적 길이. 그러면 219보다 적은 값을 주면 뭐 이렇게 되겠죠. 뭐. 간격 너비. 아마 이것도 시험에 나온다면 시험에 나올 겁니다. 나왔었기 때문에 적당한 값을 줘야 되겠죠. 직접 입력 엔터. 기본 단위는 퍼센트이기 때문에 입력 따로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일단 닫을게요. 자, 그 다음. 추세선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추세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의미 설명을 좀 완벽하게 드리긴 좀 그렇지만 밑에 있는 항목이 이런 거라고 봅시다. 1월, 2월, 3월, 4월, 5월 데이터라고 할게요. 그러면 요 지금 선택해 놓은 생산가 계열에 1월 달 생산 요만큼, 2월 달 생산 요만큼, 3월 달 생산 요만큼, 4월 달 생산 요만큼, 5월 달 생산 요만큼. 그러면 요건 실제 데이터거든요. 여기까지는. 그러면 6월 달은 얼마 정도 생산하면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럼 추세를 보면 이런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얘기 생각. 그게 그걸 선으로 나타내 식으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식으로. 원본 데이터를 바탕으로. 그래서 차트 요소추가 특정 계열에 나타내는 겁니다. 추세선. 선형이라는 추세선을 적용하겠다.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수 또 안 맞는 거. 선형 예측 또 안 맞는 거고. 이동 평균. 그래서 일단 클릭할게요. 클릭하시면 어쨌든 한 계열 하나에 추세선이 이렇게 나타난다. 여기 추세선 보이세요? 추세선. 구성 요소라고요. 구성 요소. 자, 생각해보면 필요 없네요.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자, 특정 계열에 자 마우스 색깔 클릭. 똑같은 막대들이 다 선택되고 계열 선택입니다. 자, 추세선 작업을 하실 때 좀 더 디테일하겠다. 디테일한 작업을 할 거면 맨 밑에 있는 요 메뉴 보이시죠? 요게 구체적인 작업을 하기 위해서 선택하는 부분입니다. 클릭. 그러면 서식 작업창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자, 밑에 보시면 다항식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2차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3차 하면 좀 맞는 것 같죠? 이렇게 이제 선을 찾는 거라고. 이게 수학적인 선인데 뭐 이동 평균이라는 것도 있고요. 뭐 이동 평균이 뭔지는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하시면 찾아보시고 뭐 다항식 3차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뭐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는 거고 요거 예측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다음 제가 약간 1, 2, 3, 4, 5라고 했잖아요. 그럼 6월 달에 얼마 정도 가면 한 단계 전 앞으로 한 구간 월 단위로 제가 표현을 했으니까 한 구간 어떻게 될 것이냐. 이렇게 하면 이만큼이나 생산해야 되겠네요.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는 그냥 모델일 뿐입니다. 뭐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실제 시험은 여기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이거. 추세선 선택하라고. 이거 어떤 종류를 선택하라는 것도 다 나오고요. 만일에 이런 뭐 값을 줘야 될 경우에도 값을 어떤 걸 주라고 다 나옵니다. 우리는 그냥 이런 걸 고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가서 그냥 적용만 하면 됩니다. 이걸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추세선이 뭔지를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필요 없네요. 지우죠. 딜리트 키. 삭제, 딜리트 키. 자, 그 다음 계열 선택. 자, 차트 종류별이요. 지금 이 차트 종류가 뭐라고요? 묶은 세로 막대요. 그러면 내가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는 거, 지금 아까는 이 명령을 선택할 때 뭘 선택하고 들어갔냐면 차트 영역을 선택하고 들어갔죠. 그러면 차트 영역은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선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열의 차트 종류가 다 바뀐 거고요. 지금은 선택한 항목이 계열입니다. 이 하나의 계열에 대해서만 차트 종류를 변경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클릭. 하면
내가 그러면 기존에 묶은 세로 막대기 차트가 있고 내가 다른 걸 바꾸면 차트 종류가 두 가지가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본적인 생각이. 예? 그래서 콤보. 콤보가 뭔지 아시죠? 피자 시켜 먹은 적 없어요? 아, 그게 나온 그 내용입니다. 종류가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종류가. 차트의 종류가 다르다. 그래서 여기 판매가, 우리 지금 선택한 게 판매가 맞죠? 생산가, 계열에 대해서는 내가 목록 단추를 넣어서 차트 종류를 이름을 확인하시고 선택, 표시기는 껐거든요. 자, 그 다음. 이 두 개의 계열은 어느 축에 있는 값을 따르냐면 세로축, 갑축에 있는 값을 따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단위가 하나는 의미가 금액이고 하나는 비율이라면 이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축에 있는 값을 쓰면 하나는 거의 비율은 거의 바닥에 있을 거고요. 금액은 저 위에 있을 거라고요. 차이가 너무 많이 나잖아요. 보기 싫습니다. 그러면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이 제대로 표시가 안 될 거라고 시각적효과 발휘가 안 될 거라고요. 그럴 경우일 때 축을 다르게 씁니다. 특정 계열은 여기 특정 계열은 오른쪽에 있는 축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보조 세로 갑축이라고 합니다. 이때 이게는 기본 세로 갑축이라고 표현하고요. 아니 그냥 세로 갑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래서 확인해서 나가보시면 자 그래서 특정 계열을 자 끝건선의 계열 자 막대형 계열은 막대들의 몸 끝건선은 선들의 몸 그래서 막대를 클릭하면 계열 선택 선을 클릭하면 선 계열 끝건선형 계열 선택 끝건선형 계열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 서식 여기 보시면 계열 옵션 하면 여기 기본 축을 따르겠다, 보조 축을 따르겠다. 요 축에 대한 부분만 값을 따르겠다는 부분만 따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가 그냥 쓸데없는 것만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그 중에 뭐 한두 마디 들어가긴 하는데 시험과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 실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지금 클릭하는 것들은 다 저 시험과 다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 채우기 및 선에 가죠. 선. 그러면 자, 여기에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선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뭐가 있죠? 표식이나 아까 점을 표시에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초록 색깔이 선택사항이라고 했죠? 그러면 선에 가시면 선에서 뭐 실선, 선색까지 여기 설명도 아니고 겹, 너비 다 두 번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뭐 대시 종류, 뭐 선의 종류. 밑으로 가면 완만한 선이 나옵니다. 지금 이거 직선이거든요. 직선. 클릭하시면 곡선의 형태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 다시 위로 갈게요. 그다음 위에 이제 선이 아니고 채우기면 선 밑에 표식 클릭. 자, 이 표식이 지금 무슨 모양이죠? 표식의 모양 동그라미잖아요. 이거 동그라미만 보셨어요? 세모도 보신 적 없어요? 사각형도 보신 적 없어요? 마름모 보신 적 없어요? X 표시 보신 적 없어요? 자, 표식 옵션. 선너비하고 가야 돼. 기본 제공, 형식, 사각형 쓰겠다. 사각형, 삼각형 쓰겠다. 마름모 쓰겠다. X 표시 쓰겠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선에 한번 더 갈게요. 뭐 요거까지 설정해 보시고 자, 선 그리고 선너비 두께 조정도 한번 해보시고요. 작업이 끝났으면 서식 작업창은 뭐 열어두시도 되고 닫으시도 되고 음, 잠깐만 자, 제 따라오세요. 아까 그 콤보라고 하는 콤보 차트 이게 이제 혼합형 차트라고 이제 보통 번역을 하는데 이제 콤보 차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그다음에 축이 두 개 있는 걸 이중축 차트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중축 차트라고 표현하고요. 이런 걸 만드는 게 사실 되게 과거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웠거든요. 근데 2013 버전에 오면서 되게 수월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자, 요렇게 잠깐 모델명 다시 데이터 선택할게요. 판매량, 수익. 그러면 가격 저희 개수고 수익이 금액이잖아요. 차이가 많이 나죠. 값 차이가. 이럴 경우일 때 차트를 만들어 버리면 따라주면 따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보기 싫잖아요. 그래서 아까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를 바꾸겠다라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럼 이렇게 진행을 하시든지 아니면 애초에 시작할 때 차트 종류에 보면 콤보라는 차트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아, 요런 유형을 쓰겠다. 요런 유형을 쓰겠다.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삽입할게요. 하면 이렇게 축이 두 개 쓰고 그래야 이렇게 해야 의미가 있겠죠. 이해되세요? 되게 만들기 편합니다. 요즘. 과거엔 좀 까다로웠는데. 요건 지울게요. 지우는 건 딜리트 키 선택. 자, 그 다음. 아까 원형 차트를 만드는데, 자, 요렇게 선택할게요. 아, 원형 차트 만드셔야 됩니다. 그 시험에 나왔던 내용 설명할 겁니다. 일단 생산가까지 연속해서 이렇게 선택하시고.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시간에 하시고. 별리가 없긴 한데. 일단. 자, 중요한 것만 빨리 마치면 되니까. 자, 어, 삽입에, 3차원 원형 한번 선택해볼까요? 3차원 원형. 클릭. 자, 막대들의 모음, 막대형 차트의 계열은 막대들의 모음, 꺾은 선형 계열은 차트의 계열은 선들의 모음. 그러면 원형 차트의 계열은 조각들의 모음. 그래서 임의의 조각을 클릭을 하면 계열 선택. 됐습니까? 그리고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이 열렸죠. 첫째 조각의 각. 요게 짙은 파란 색깔로 나와 있는 요 부분이 첫째 조각이라고 합니다. 이 각도가 지금 0도입니다. 저걸 틉니다. 이렇게. 자, 그 다음 쪼개진 원형. 요건 뭐냐면 피자 사면 다 나누죠. 네? 자, 클릭. 이렇게 조각을 냅니다. 됐습니까? 일단 그러면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더 만들지는 가시죠. 자, 원형 차트 선택하시고 지울게요. 딜리트 키. 아, 요거 알아두시라. 요거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원형 차트에서. 자, 그 다음 축에 가겠습니다. 세로축, 세로값축 선택, 축 옵션, 최소. 혹시 요거 이 대시가 혹시 뭔지 아세요? 응? 이 대시가 뭐죠? 숫자 0입니다. 0. 표시 형식이 세개 형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0은 세개 형식에서 0은 대시로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자, 보세요. 이것도 시험에 요즘은 안 나오는데 과거에 나왔던 적이 있거든요. 축 옵션 접어버리고 표시 형식 보이세요? 여기 회계 표시 형식. 이런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첫 시각부터 했던 이야기 중에 혹시 기억나세요? 첫 시각에부터 제가 제일 많이 했던 이야기 중에 이야기가 뭐였습니까? 엑셀 프로그램 다루면서. 데이터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되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공부하면 제가 곧 나중에 엑셀 배울 일 없다 했죠. 요거 바꾸는 것도 시험 나오는데 뭐 앞에서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안 할 겁니다, 이거. 자, 축 옵션.
자, 최소경계, 이게 최소값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소값을 지금 0이라고 0, 0, 0, 0, 0. 예? 이거 숫자로 바꾸면 여기가 0이라고 0. 자, 그러면 최소값이 0에 지금, 아이고, 표시 형식이겠죠. 잠깐만요. 없삼. 없이. 자, 0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래, 이제 1000 입력하시고 엔터. 잠깐만요. 최소값 여기죠. 그 다음에 최대값 11,000. 그 다음, 그리고 원래 처음에 여기 아래쪽에 최소값이 얼마였다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제로. 다시 그러면 돌아가고 싶다. 다시 설정. 그 다음에 최대값이 얼마였다고요? 만. 자, 다시 설정. 그럼 이렇게 원래 상태 돌아갑니다. 자, 그 다음 값과 값 사이의 간격, 이걸 주 단위라고 합니다. 이게 지금 1000단위죠. 이걸 뭐 2000 이렇게 옮겨. 그럼 이게 주 단위잖아요, 이게. 그럼 주 단위 값에서 나와 있는 이 선을 뭘 한다고요? 주 눈금선이라고 합니다. 주 눈금선이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응? 주 눈금선이 있으면 저 사이사이에 눈금선이 또 들어가겠네요. 그래서 보조 눈금선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참고. 자, 그 다음 가로축 교차라 그래서 여러분 가로축이 여기잖아요. 요거잖아요. 요거. 그럼 영역이 이만큼이죠. 그때 여기 가 012부터 다 0사는 항목 레이블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어, 작업창이 열려져 있는 상태에서 구성 요소를 선택하면 해당 구성 요소의 서식 작업창으로 이렇게 서식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바뀝니다. 지금 새로 갑축입니다. 갑축 클릭. 그래서 요 부분에 그냥 실제 그러면 가로축이 축 자체의 위치는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인데 요 회색 선. 그럼 이게 세로축 어디에 교차가 돼 있죠? 0값에 교차돼 있죠. 요걸 자동이라고 그럽니다. 축 옵션, 축 옵션, 자동. 즉 어디에? 최소값에 연결되어져 있다. 네? 그럼 내가 임의의 값으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1000 엔터 하면 요 축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있는 표시 단위라고 그래서 자 표시 형식과 거의 뭐 유사한 내용인데 자 여기 지금 축에 보이시는 이 값들의 사실은 공 3개는 사실은 엄밀히 말씀드리면 필요가 없죠.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나 없으나 내용 전달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거든요. 뭐가 있으면 1000이라고 이렇게 표시가 달려져 있습니다. 단위라고 그래서 이 1000을 단위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단위 레이블. 그리고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세로 갑축 표시 단위 레이블. 자, 이걸 화면에 표시하겠다, 표시하지 않겠다. 클릭. 한다면 뭐 만 다음거 해보실래요? 만. 이렇게 나오는데 좀 보기 싫네요. 1000이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단위 레이블이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없음으로 바꿔놓으세요. 단위 표시 단위. 그 다음 밑으로 내려주시고 값을 거꾸로라는 게 있는데 이것부터 쓰면 가로축 교차 축의 최대값은 이 가로축이 여기에 올라간다는 이야기고요. 그때 세로축 값은 0부터 100 만까지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이렇게. 요게 이렇게 뒤집어진다고요. 요게 축의 최대값에 가로축을 교차시키겠다. 최대값에다가. 그리고 다시 자동으로 바꿀까요? 그 다음 밑에 있는 값을 거꾸로라는 건 이건 세로축 값을 뒤집는다는 이야기죠. 그럼 0이 위로 올라가고 많이 밑으로 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구조 이해되세요? 차이점? 이런 거는 언제 설정하냐고요? 이렇게 양수 값일 때 선택하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값일 때 선택합니다. 온도 같은 이런 거 그래프 만들 때 효과적입니다. 이렇게 쓰는 게. 체크 해제하시고 그러면 설명 다 드릴 건 다 드렸고 요 이제 축이 하나 더 생겨나 있죠. 자, 여기 보시면 자, 아까 보조축이라 해서 보조 세로 값축 그 다음에 기본 세로 값축인데 기본은 생략했습니다. 세로 값축 이렇게 보조 세로 값축 뭐 여기도 특별히 설명드릴 건 없고요.
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이야기. 쭉 훑어보실래요? 방금 뭐 최대 최소값, 최소 경계, 최대 경계, 최소값, 최대값, 주 단위, 바로 축교차. 시험에 아마 표시 단위, 최대 최소값 설정하고 표시 단위 설정이 나오는데 똑같은 내용이라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오늘 다 못하겠네. 자, 다음 시간에 하죠. 자, 일단 닫으시고.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이 숫자 데이터를 화면상에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걸 뭐라 그러냐면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구성 요소입니다.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 영역. 그래서 위치는 여러분 마음대로. 뭐예요? 데이터 설명서도 한번 마우스 포인트 올리고, 실시간 미리 보기라 그러거든요. 일단 지금 양이 많으니까. 가운데 할게요. 그러면 차트 영역을 선택했으니까 뭐 데이터를 가르는 계열 모두에 다 나타나겠죠. 자, 그러면 이것도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계열에 대한 레이블, 계열에 대한 레이블,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필요 없다고 판단되시면, 자, 지우는 건 아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라는 개념도 있고요. 특정 구성 요소 선택. 아니면 선택 딜리트 키라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여기서 없애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성력 추가니까 없애는 것도 여기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계열 선택하겠습니다. 꺾은 선형 계열. 선이나 표식을 클릭. 계열 선택. 그리고 차트 요소 추가에 가서 데이터 레이블 위쪽 뭐 이렇게 하죠. 그러면 계열에 대해서 이렇게 나타납니다. 됐습니까? 이렇게. 자, 지우는 건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자, 가장 긴 막대가 역으로라고 합시다. 하면 요거 선택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자, 그러면 판매가 계열 선택. 그러면 전체 계열 선택.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막대를 클릭. 그러면 요걸 뭐라 그러냐면, 자, 원래 없습니다. 안 보였던 녀석인데 선택하는 순간 이렇게 나옵니다. 판매가 계열에 다 045 요소라고 합니다. 이걸 데이터 요소라는 표현을 씁니다. 데이터 요소. 그럼 여기에 대해서 뭐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됐습니까? 레이블 표시. 어떤 사항이냐에 따라 가지고. 자, 그러면 레이블 선택 그리고 딜리트 키 뭐 지우는 거. 자, 레이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네요. 아니, 잠깐만요. 요 레이블까지만, 레이블 아직 남았습니다. 마무리하고. 밑에 있는 거는, 남아있는 건 별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꺾은 선형 계열 선택, 디자인에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 방금 데이터 요소 설명드렸습니다. 데이터 요소 클릭. 그래서, 이렇게. 뭐 있죠. 그러면 데이터 레이블 클릭. 데이터 레이블 클릭. 뭐 여기서 선택하시든지,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양쪽 다 알아두세요. 위에 밑에 요거 여기 그리고 레이블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숫자 값이 나타납니다. 레이블의 내용. 근데 내가 항목 이름을 나타낼 수도 있고 밑에 있는 거 아니면 계열 이름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라는 내용을 구분하기 위해서 쉼표라는 내용을 쓸 수도 있고 세미콜론이라는 내용을 쓸 수도 있고 마침표라는 내용을 쓸 수도 있고 출바꿈이라는 내용을 쓸 수도 있고 변하는 거 확인하세요. 그 다음에 공백을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를 내가 다시 이건 물론 이제 차트 종류에 따라 좀 위치 값이 좀 틀리긴 하지만 어쨌든 뭐 근본적으로 위치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다시 위쪽, 구분기호, 쉼표. 그다음에 아까 값만이 숫자 값만 있었죠? 숫자 값만 확인하시고. 그래서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자, 지우겠다.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삭제. 자, 요거 마무리하고 볼게요. 자, 가장 짧은 요거 선택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선이나 점 표식을 클릭해서 계열 선택.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표식을 클릭하면 이게 데이터 요소라 그럽니다. 데이터 요소. 데이터 요소 선택하는 거 알아두시고. 그리고 아까 뭐 있죠? 여기 이렇게 선택하고 데이터 레이블 표시하라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이런 게. 뭐 위치는 알아서 나타내시면 되고. 자, 그다음 잠깐만요. 자, 그러면 위로 다시 갈게요. 아, 저희 표로 갈게요, 표로. 자, 모델명, 판매량 선택하시고 데이터 요소라는 용어 가르쳐 드렸잖아요. 수식에, 죄송합니다. 삽입에, 차트에 3차원 원형. 자, 계열 선택. 가장 조각이 큰 부분 선택. 이게 데이터 요소입니다. 그리고 혹시 원형 차트 선거 개표 방송할 때 1등한 후보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조각 내어서 나타내죠. 어떻게 하냐고요? 마우스 포인트 올려두시면 십자 모양의 포인트. 이 녀석의 역할이 뭐라고요? 이동이라고 이동. 클릭 드래그. 이렇게. 정확한 값으로 나타내고 싶다고요? 데이터 요소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요소 서식. 아니면 여기를 이용하시거나 여기. 그러면 첫째 조각의 각은 아시죠? 그럼 쪼개진 요소는 데이터 요소 지금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각도를 23도잖아요. 지금 여기 23도인가 보네. 정확한 값을 주고 싶다고요. 눌러보세요. 값 조절 단지 통해. 이렇게 조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사용합니다. 원형 차트 같은 경우에. 나머지 뭐 내용들은 크게 중요한 거 아니기 때문에 뭐 다음 시간에 하고 실습도 하고요. 그 다음에 원형 차트는 지울게요. 그 다음에 요건 그대로 남겨두세요. 다음 시간 쓸게요. 그래서 차트만 실습하는데 지금 근데 뭐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건 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이번 문제집 가지고 실습하시고 빨리 마무리 하셔가지고 다음 주에 시험 신청을 하시고요. 이번 주 주말에 말고요. 이번 주말에 제가 준비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기출문제 가지고 실기. 그다음에 필기는 뭐 수업 내용 듣고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다다음 주 필기 끝나는 다음 주 주말이나 빠르면 주말이나 그다음 주 주중에 시험을 보시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안 그러면 또 언제 시험 보실 겁니까? 올해 넘기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주 다음 주에서 이렇게 언제 시험 볼 것인지 고민하고 다음 주에 월요일 날 뵙도록 하죠. 예, 필요한 게 있으면 질문하고 돌아가시고 다음 주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니, 지금은 선택이 돼 있으니까 이미 선택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아니 전체를 똑같이 선택하고 싶으면 그런 것을 빠져나와가지고 아니 그냥 영화를 바꾸는 그렇게 해야죠. 이미 그 요파를 선택하면 표시가 그럼 요것만 쓸 때 있죠. 근데 요걸 이 상태에서 내가 또 다른 거 클릭을 하잖아. 그럼 일단 데이터 연습 하나 하셨으니까 그럼 안에 계획을 쓰고 싶으면 빠져나와서 아무것이나 클릭하신 다음에 다시 클릭을 해주세요. 네이블 표시.
저 잠깐의 에러 생겼나 봅니다. 그건 아니에요. 아니다. 아, 내가 보고 있는데 잘못 알아요. 이 간혹 컴퓨터가 프로그램이 완벽할 수가 없어가지고 에러가 다 생길 수 있어요. 아, 본인 잘못 안 해. 두번 해볼 때 찍은 건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본인 실력을 열심히 하죠. 그래서 프로그램이 잘 돼요. 아, 하지 말았어요. 자신을 믿으세요. 왜냐면 이게 잘 관리를 출판사에서 관리를 그 프로그램을 잘 관리를 하면 제가 써보세요.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어떤 건 뭐 막 꼬으면 틀리고 뭐 그다음에 답이 두 개가 있는데 본인이 작성한 답하고 안 맞으니까 지금 틀렸다 나오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그냥 저한테 궁금하시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그냥 본인 푸신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게 제일 좋아요. 남을 의지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틀리지 않은 그 비교했는데 딱 결과가 같이 나왔잖아요. 그럼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다음에 뭔가 틀린 게 있어가지고 성적이 안 나온다. 일단 돌려는 보시고요. 찝찝하시면 그냥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어차피 시간 오래 걸리는 거 아니니까. 차라리 그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차피 채점도 이렇게 해요. 채점하는데 발표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든요. 시험 보시고 보통 2주나 3주 만에 실기시험 발표가 나는데 이게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채점 프로그램까지 돌려요. 그게. 기본적으로 돌리고 그러면 좀 이상한 부분이 생겨나면 다 수기로 이렇게 다 체크를 꼭 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걸리거든요. 2주 3주 걸려요? 결과 나오면 2주, 3주. 빠르면 2주, 늦으면 3주. 그래서 일주일치를 모아서 이렇게 채점을 해요. 채점을 하는 방. 그래서 아마 거기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 채점, 그 시험 신청하시는 거기 가보시면. 네,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 필기는 바로 그 다음날 발표가 나는데 실기는 2주에서 3주 걸린다고 나와요. 체크해 보시면. 뭐 어차피 본인이 뭐 시험 보시면 본인이 더 잘 아실 건데요. 뭐 오래 걸린다고. 아, 솔직히 자신이 없어가지고 엄청 느려요, 제가. 지금 한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배부를 수가 없어요. 네, 제가 그러니까 투자가 많이 느려요. 아니 그건 근본적으로 뭐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천천히 하시고 아니 지금 그건 어차피 시간이 해결될 문제니까 속도가 빠르고 느린 건 시간이 해결될 부분이기 때문에 뭐 몰라서 못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 뭐 계속 천천히 해서 시간 안에 들어올 무렵쯤 돼서 시험을 보시지 무리해서 시험 보러 가지는 마세요.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근데 전에 ITQ는 한 달 정도 하고 왔어요. 아이티큐 하고 안 하는 차이는 근데 차이는 있죠. 아니, 아예 모르는 거랑은. 그렇죠. 그런데 어차피 여기는 엑셀 한 과목이고 IT가 그냥 제가 말씀드린 건 뭘 어떻게 하든 간에 미천만 있으니까 기본적인 컴퓨터에 그것만 있으면 뭐가 있다고 해서 그게 뭐 어떤 자격증에 크게 도움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냥 요건 요거고 저건 저거기 때문에 다만 수업 듣는데 도움이 되는 거지 증을 따는 데는 서로 다른 분야이겠죠. 같은 부분도 공통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ITQ 하셨다고 뭐 컴퓨터 실력이 금방 늘는 것도 아니고요. 사실 말씀드리면 그 배우신 분들이 지역만 따시고 내부에 두니까 모르는 거 똑같아요. 아니,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주 뭐 한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자격증을 따시고 계속 그걸 가지고 뭐 다른 예제를 가지고 연습도 하시고 내 걸 가지고 계속 내 실력을 가지고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끝나고 나면 안 만져요. 안 만지고 있으면 내가 그때나 지금이나 그 쩡이나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쪽 계통으로 뭐 일을 하면은 뭐 계속 또.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 수업 중에 있는데 이게 절실함이 있어야 되거든. 뭐든지. 그래야 빨리 내게 되고 하는데 여유롭게 이렇게 있으면 조금 느긋해져 가지고 빨리 잊어버리고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본인이 만드셔야 되고요. 그래요. 그걸 만드는데 도움을 받으려면 뭐 저나 이런 사람들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맞아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조언을 해줘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다른 거 필요 없어 그냥
그 이절만 하면 사실 ITQ 나왔던 기출문제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에 나온 기출문제 사이트에 가가지고 ITQ 사이트에 가가지고 대한 생산성본부에 가가지고 그 다운받아가지고 그거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안 잊어버리고 손에서 안 손도 안 굳고 기능도 안 잊어버리고 하면 좋은데 안 하잖아요. 솔직히 필요가 바쁘다.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목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고 네. 그다음에 그거 해봤자 아무 도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목표치가 없으니까 버리는 거야. 그러면 그렇게 따져보면 내가 그럼 ITK 수업을 왜 들었을까? 이런 물음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 원래 자기까지 다 잊어버린 거지 하긴 하지만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어차피 하신 거 계속 한번 유지하려고 방법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야 이제 뭐 이제 직장을 성적으로 이제 알아보려고 다니는 거고. 하다 보면 근데 그냥 미리 알고 가지고 있으면 남들보다 어쨌든 평가가 좋으니까 미리 많이 알고 계시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지. 닥쳐서 해야지 그러면 항상 그러잖아요. 버스 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뭐 버스 탈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지. 준비도 안 하고 있는데 버스를 기다리면 내가 버스 탈 돈이 없는데 버스 온다고 버스 탈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안 되는 거 그냥 제 연락처 아시니까 네네. 따로 문자 주시고 잘 보내주시고 보내주셨다고 문자 주세요. 아.